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영장 청구서 백현동 부분, 이거 이재명 것이 아니라 박근혜 영장이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서 백현동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재명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 박근혜가 나쁜 놈이네, 나쁜 년이네 라는 내용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사실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대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예.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현동이라는 것은,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은 원래 식품연구원 자리를 주택 부지, 아파트 용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백현동 개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현동 부분은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 이재명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쪽에서 계속 하라고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것이 바로 이 백현동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과연 이 부분, 이재명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개발 사업인데, 이걸 어떻게 이재명의 잘못으로, 이재명의 배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는가? 글쎄, 제가 볼 때 상당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무슨 논리로 그 부분을 빠져나갈까? 이재명이 잘못했다라고 몰고 가려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박근혜니까 박근혜가 잘못했다라는 결말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 배임이 아니라 진짜 배임은 박근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 검찰이 어떻게 해결할까?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영장 청구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이재명, 제가 좀 유심히 살펴왔던 부분, 어떻게 박근혜 책임을 피해갈 것인가? 예, 못 피해갔더라고요. 결국 이재명의 잘못이라고 몰고 가고 있는 그 영장 청구서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박근혜의 혐의 사실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검찰은 기껏 한다는 것이 박근혜가 요구한 대목을 싹 빼는 것으로서 영장 청구서를 가름했더라고요. 야, 이게 과연 검사가 할 도리인가? 검사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객관주의, 그러니까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객관 의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황당한 그냥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그래서 영장 청구서 백현동 부분, 이재명 거가 아니고 박근혜 영장이네 입니다. 이재명 영장이 아니라 박근혜 영장이네 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무님, 백현동은
김만배, 박근혜, 최순실 작품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 김만배 선배가 만배 형이 백현동에도 손을 뻗쳤나 보죠? 예, 뭐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김만배하고의 관계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인섭이 사실상 뭐 이렇게 사업에 관여하게 된 배경이 이렇게 김만배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아이고, 예, 마이크 줄이 걸렸네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순데렐라님 오셨고요. 단무지님이 오셨습니다. 이재명이 일어서야 민주당이 산다라고 하셨고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mom님도 오셨습니다. 감자탕 감자님, 박근혜 영장 쳐야겠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영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현동 사업이 어떤 데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현동 개발이라는 거는요, 식품연구원의 지방 이전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 이 중앙행정기관, 중앙기관의 지방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계속 이전을 하는 과정에 이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으로 이전하게끔 그렇게 그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요, 현재 이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앙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각해서 그 비용을, 그 매각 비용을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래서 건물도 새로 짓고 부지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 백현동, 그게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박근혜가 이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명박 때 이 정책,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잠시 주춤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 되는 게 다 스톱되고 생난리도 아니었는데 박근혜가 들어서면서 지방 이전해, 그냥 다 지방 이전해 라는 식으로 정책의 결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각 기관들이 지방으로 옮겨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부지를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식품연구원이 있던 곳이 워낙에 외진 곳이 되다 보니까 팔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식품연구원 부지는 R&D 센터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 이 R&D 센터를 40% 이상 지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이게 일반 그 웬만한 사업자가 돼가지고는 이 채산성을 맞추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지 생산성이 나오는데 R&D 부지를 쓴다. 결국에는 공장이라든지 혹은 뭐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건물들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게다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거와 관련된 뭐 상하수도 시설이나 전기 시설만 넣으면 되지만, 이 R&D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주변 상업 시설까지 한마디로 시가지를 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요. 게다가 자연 녹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도 많았던 겁니다. 안 팔리지, 안 팔리는 겁니다. 근데 식품연구원은 빨리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근데 땅은 안 팔리고, 땅이 안 팔리면은 이전한 비용은 마련할 수 없고, 참 난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식품연구원을 꼭 집어서 성남시에 요구합니다. 이거 빨리 이전해야 되니까 이 잘 팔리게끔 뭐 용도 변경도 좀 해주고 용적률도 좀 상향해 줘라. 법 때문에 안 되면 우리가 법을 고쳐줄게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 백현동 개발이에요. 결국 백현동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도 고쳐줄게, 안 되는 거 되게 해줄게 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쓴 영장 청구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청탁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이라고 해놓고 뭐냐면 백현동 사업 개발을 하려면은 이게 반드시 공영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딱 못박스 이렇게 써놨습니다. 당연하죠. 공영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공영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뭐가 안 된다? 예. 아무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안 하는 거야. 근데 공영 개발을 하려면 성남시가 또 뭘 해야 된다? 예. 채무, 채권,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냐고. 그 의회에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방 이전이 안 됐던 겁니다. 공영 개발 누가 하기 싫었나? 공영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영장 청구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차 용도 변경 요청 및 성남시의 반려와 민간 합동 개발 요구. 자, 공영 개발이 안 되니까 민간 합동 개발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고, 이것조차 안 되니까 용도 지역 변경 요청을 반려했다라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즉, 성남시가 이 법에 맞게 이 백현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공영 개발을 하려다가 민관 합작 개발을 하려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계획서를 반려했다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 이러고 있는데 뭐가 딱 나온다? 예. 박근혜 정부가 요구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요.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좀 해줘라. 이렇게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지금 당장 이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지방 이전이 잘 안 되니 종전 부동산 매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매각 지연이 있을 경우는 재정을 건드리겠다. 매각 방식도 단순히 공영개발이 아니라 다양화해라. 민영도 좋다라고 했던 겁니다. 성남시에서는 공영개발하려고도 하고 그게 안 되니까 반려도 하고 그런 의무가 있으니 그 의무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비를 걸었다? 예,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문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매각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게. 용도 변경도 하고 규제 완화도 하고 다 해라. 매각 방식도 다양하게 해라. 라고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식품연구원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해라고 국토부가 요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민간에 매각하라고. 용도 변경해서 민간에 매각하라고 국토부가 요구를 해요. 민간에서 매각하라고. 자, 검찰이 얘기를 하죠. 이거 공영개발해야 되는 땅이었어. 그런데 왜 이재명 너 이거 공영개발 안 하고 민간에 매각했니? 시켰네. 그죠? 자, 너무나도 명백한 겁니다. 검찰도 썼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민간 개발 안 하고 공영 개발 하려고 정 안 되면 민관 공동 개발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국토부가 뭐랬다고? 민간 매각해라고. 공문을 확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했다? 별 수 없이 민간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하는 백현동 개발업체가 성남시와 뭐 MOU를 체결하든 혹은 계약을 체결하든 그런 거 하기 전에 뭐부터 했더라? 박근혜하고 먼저 짝짝꿍이었더라. 먼저 국토부하고 MOU 다 체결했다 이거야. 원래 이게 식품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산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이 기관이면은 그 재산은 누가 관리하느냐? 국토부나 재정경제부가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라든지 이런 그 동산이라든지 금융 이런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은 재정경제부가 관할을 하지만 땅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소유권의 관리 이런 부분은 뭐가 한다? 예, 국토부가 관할하게 돼 있거든요. 즉 국토부가 당시에 뭐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이라는 사람하고 MOU를 다 체결해 버려요. 그리고 이 MOU 체결한 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예,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까지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본 그 공문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내용이 딱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예. 검찰이 써놓은 영장 청구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하자면, 검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백현동 부지는 공영 개발을 하든가 정 안 되면은 민관 합동 개발,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왜 민영 개발을 했느냐? 그리고 그 민영 개발하기 위해 이런저런 특혜를 줬다. 그거 왜 줬냐? 라고 하는데 시켰네, 국토부에서. 시켰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영 개발업체가 계속해서 뭘 요구를 했다? 자기들 혼자만 개발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결국에 성남시의 요구, 성남시가 제안한 것들을 실은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데서 계속 거부를 한 겁니다. 왜 거부를 했다? 자기는 이미 그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난 거야. MOU 다 체결한 거야. 그런데 성남시 니들이 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사업을 방해해? 라는 식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업자들이 성남시 말을 들었겠냐고. 결국에 정리를 하면 뭐가 된다? 예. 백현동 개발이 뭐 어떤 특정 업자들한테 뭐 특혜로 주어졌다면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예, 박근혜 때문이다. 결국에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한 내용은 결국 누구를 질책하는 내용이다? 사실은 다 박근혜를 질책하는 내용인 거죠. 되게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검찰이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거 다 국토부에서 요구한 거고 국토부에서 공문 보낸 거다. 그 공문에 따라준 거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재명 잘못이라고 하려면은 이 백현동 개발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백현동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은 누가 시킨 거다? 박근혜가 시킨 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소를 못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검찰은 해소를 못했고 어떻게 그냥 박근혜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쇼부를 본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박근혜는 살리고 이재명만 나쁜 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박근혜 부분을 싹 드러내버린 겁니다. 자, 이거를 지금 검찰은 구속영장이라고 내놨어요. 특히 재밌는 부분, 좀 황당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00억의 확정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이익을 100억밖에 못 받았느냐? 확정 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대목이 그 영장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 대장동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확정 이익을 받았다. 러닝 개런티를 받아야 되는데 확정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게 배임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백현동 사건에서 뭐라고 한다? 확정 이익을 200억씩이나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러닝 개런티로 해가지고 100억밖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개새끼들이 어딨냐고. 검사가 이거 이래 이거. 아니 그러면 러닝 개런티를 받는 게 맞는 거야? 확정 이익을 받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시비 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웃기는 검찰이죠.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대장동이 문제라면 백현동은 또 무죄여야 돼. 백현동이 무죄면 대장동은 또 유죄가 되고. 그러니까 백현동이 유죄면 대장동이 무죄. 대장동이 무죄면은 백현동이 무죄. 뭐 이런 식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확정 이익을
거부하고 러닝 개런티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다. 아니 그럼 대장동은 확정 이익을 받았잖아. 그런다고 배임이라며. 뭔데? 검사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뭐다? 확정 이익이든 러닝 개런티든 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고 판단 잘못했네. 요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더 얻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소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검찰이 배임 어쩌고 하는데 배임이라는 말은 결국 뭘 말한다?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검찰이 제3자 뇌물 운운하죠. 제3자 뇌물도 마찬가지고요. 배임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정진상이 받은 거 있냐? 그럼 없다. 다른 사람도 받은 거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진상이 이런 사람이 받은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이 뇌물로 걸렸겠지. 근데 오로지 제3자 뇌물이라며 그건 뭐다? 이재명이 받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임? 돈 자체를 받은 게 없는 거야.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배임, 운운 이런 거 기소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허가를 내주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임죄로 걸었다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은 배임죄, 아니 뇌물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영장을 쳤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부결이니 가결이니 논의하는 것 자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뇌물 수수라면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배임이잖아. 돈 받은 게 없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 이건데 사람이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다 맞추는 게 아닌데 앞일을 어떻게 예측하느냐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결정 내렸으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이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이익을 못 보게 만들었다? 그럼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 그나마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닥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는데 그걸 배임으로 몰고 간다? 개새끼지 그거는. 개새끼니까 가능한 거예요. 검사가 개새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더 황당해요. 제3자 뇌물은 기본적으로 뭐다?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이 받은 거야. 즉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돈 주기가 민망해. 그러니까 누구에? 내 동생 정도쯤에 준 거예요. 이게 제3자 뇌물 정도가 되는 겁니다. 혹은 우리 아버지를 줬다거나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받으면 제3자 뇌물이 되죠. 마누라가 받으면 이제 그건 경제 공동체를 해가지고 같은 사람이 받은 걸로 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이 그냥 엉뚱한 제3자한테 갔어. 그러면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한테 갔으면 그게 왜 내 뇌물이 돼? 이재명한테 주는 대신에 제3자한테 줬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주는 대신에 북한에 줬다 이거야. 그럼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데? 없지. 검찰의 영장 청구서가 계속 주저리 길어진 이유는 북한하고 이재명하고 이런저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자꾸 만들어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론이 길어진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관련이 있는 것처럼 갖다 끼워 맞추려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건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이재명하고 북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해버리려면 어떻게 된다? 예. 그거는 제3자 뇌물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국가보안법으로 가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국가보안법으로 갈 정도로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제3자 뇌물로 가져간 거야.
아무리 제3자 뇌물이라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돈 받은 거하고 어떻게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어. 못하는 거예요. 응? 제3자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과 관련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갔어야 그게 제3자 뇌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하고 이재명은 무슨 관계인데? 관계가 없어. 근데 왜 북한한테 간 돈을 이재명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냐고. 에?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니까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있다, 밀접하다, 이 얘기를 만들어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다? 이 말이 길어지는 거지. 서론이 길어지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이재명 대표 아들한테 갔다든지, 이재명 대표 돌아가신 뭐 어머니한테 갔다든지, 어머니 뭐 그 이상한 형한테 갔다든지 그랬으면 간단하지. 예. 원래 이재명한테 줄 돈인데 형한테 줬다. 간단해 버리지. 그런데 이건 형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이재명이 북한에서 뭐 저기 살다가 내려온 피난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화영 행위 어땠고, 원래 이재명이 북한을 많이 가려고 했었고, 그래 김성태하고 어땠고, 막 이런 얘기 한참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재명과 북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한참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끼워 맞췄다라는 얘기죠.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거다. 백현동 부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백현동은 박근혜가 한 짓인데, 박근혜가 한 짓이라고 안 하려고 보니까, 박근혜를 빼고 이재명을 하려고 보니까 말이 앞뒤가 되겠어? 사실관계가 이어지겠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말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엉뚱하게 김인섭이라는 사람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다? 김인섭이랑 하고 정진상하고 뭐 자주 만났다, 자주 문자 메시지 주고받았다, 요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랑 가까운 관계다? 이거는 배임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부당한 이익을 왜 줬냐? 잘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안 풀려서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안 되고, 그 당시에 이익이 절로 갈 거란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어야 돼. 근데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랑 저쪽 사람이랑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했다. 라고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근데 나랑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면 검사가 이걸 뭘 만들어 놓는 거다? 나랑 저 사람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그냥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거지. 저 사람이 원래 사돈의 팔촌하고 연결관이 있고, 오며 가며 길 가면서 좀 많이 만났고, 옛날을 옛적 뭐 옛날 옛적 고시 칠 때 뭐 신림동에서 만난 적이 있고, 요런 얘기를 잔뜩 집어넣는 거죠.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은 엉터리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러브전님 오셨고요. 푸른숲길님, 박다운 어디가니님, 사필귀정님 오셨습니다. 배임으로 영장 속아 웃네. 예, 사실 지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임으로 가장 많이 처벌을 받은 것이 기업들, 대기업의 소위 말하는 대기업 종수들이 제일 많이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 한 수년 동안 이 대기업 총수들의 배임 혐의는 거의 인정이 안 됩니다. 참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것이, 참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구나. 예, 검사들이 정말 억지를 써도 정말 이런 억지를, 참 희한 야리꾸리한 억지를 써요. 제3자 뇌물이라고 해서 정말 나랑 아무 상관없는 제3자가 받아간 것도 내 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 이런 개떡 같은, 그럼 아이씨, 진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제3자 뇌물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아니,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아,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죠. 아유, 참,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아니, 이거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차원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 상식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서글픕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법이 법 같은 게 아니라 정치 검사들의 장난감이 된 거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3분이거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